네, 오늘의 마지막 정치 핫토픽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한동훈도 강제 구인을 하겠다. 자, 사실 이런 상황 오늘 지금 계속 전해드리는 내용, 지금 100일째 전해드리는 내용 이거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대대적인 정치보복, 특검 3개를 동시에 띄워서 막 채찍질을 하면서 정치보복을 하는 거.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대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것들을 막 거부권 행사 없이 통과시키는 거. 자, 그리고 이 본인의 재판 중단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100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만든 원인이 뭐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동훈이 탄핵에는 반대를 했죠. 탄핵에는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나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서 결국 친한계가 탄핵 찬성의 표를 던지는 바람에 헌법재판소로 갔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을 그때 좀 강구를 하고 그렇게 좀 상황을 좀 다른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은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선거권이 다 박탈되고 그때 시간을 조금 더 그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그냥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고 바로 고법에서 그 확정을 해버리면은 피선거권 박탈되죠. 이재명 출마 못하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무슨 본인의 개인적 욕심이 있었는지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본인이 나가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한동훈이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죠. 그런데 한동훈이 본인의 탄핵에도 찬성을 하고 특검 출발하는 데도 찬성을 했죠. 한동훈이. 그런데 특검이 이제 한동훈을 또 겨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 이 형사소송법 제221조 2항에 따라서 한동훈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판 전 정인 신문을 청구를 했죠. 이게 꼭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이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는 검찰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꼭 진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증언을 들어야지 이 사건을 풀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불응을 하면은 참고인은 불응할 수가 있죠. 안 나오면은 이 법원에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에 그 공판 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정인 신문을 판사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정인 신문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 재판된 정인 신문을 청구를 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1 단독부에서 이것을 심리를 하고 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3일 오후 2시에 한동훈을 법원으로 부르면 이제 판사 앞에서 검찰이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하면 한동훈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재판에서 진술 증거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특검이 왜 한동훈을 부르려고 하는 건가? 딱 그겁니다. 밀고 하라. 밀고 해. 그때 이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이 한동훈은 국회 로텐도홀에 들어가서 본인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로텐도홀에 들어가서 이재명하고 막 악수하고 하면서 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 앞장섰죠. 그런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국회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출입이 봉쇄돼서 또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으로 옮겼다가 4번 이렇게 옮겼죠. 자, 그것을 가지고 특검은 일부러 계엄 해제를 방해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추경호는 방해를 하려고 했다. 그때 원내대표, 한동훈은 그때 당대표는 계엄 해제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면은 왜 부르겠습니까? 한동훈은 밀고 하라는 것이죠. 당시 당대표였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들이 추경호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이 계엄 해제에 미온적이었느냐. 밀고 해. 그러면 그 사람들 처벌할 거야. 내란 동료 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에게도 그때 똑같은 그런 그 밀고를 들으려고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죠. 그런데 안철수가 반발했습니다. 아, 나 못해.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 그거 영할 수 없어. 그리고 딱 해자를 놨죠. 이번에 한동훈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이 그것을 아마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원에 청구를 했죠. 한동훈은 만약에 이 법원에 가든지 법원에 가서 정언을 하든지 아니면 특검에서 진술을 할 때 진퇴양난이죠. 본인이 밀고를 진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파 진영에서 설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거부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지지자들하고 안 맞는 거죠. 이 한동훈의 지지자들은 이 탄핵에 찬성을 하고 계엄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와 또 결이 안 맞는 거죠. 거기서 침묵을 해버리면. 그래서 진퇴양난이어서 참고인으로 안 나갔는데 그러니까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기일이 23일 오후 2시로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은 나갈까 안 나갈까? 이게 안 나가면은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 참고인은 안 나가도 되지만은 여기 그 법원에 정인으로 채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 안 나가면은 강제 구인,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특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동훈이 불출석을 하게 되면은 구인을 할 수 있다. 강제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 불응하면은 강제 구인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한동훈을 강제로 끌어가는 그런 장면도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을 향해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할 테면 하라. 할 테면 하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던 나를 강제 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 테면 하라. 그리고 자기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 다큐멘터리 정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께 공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조사를 하겠다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을 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난감한 진퇴양난의 입장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책과 다큐멘터리 정언으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특검이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 한동훈이 계엄에 반대했다. 이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죠. 그건 알겠고 계엄에 반대했는데 계엄에 찬성해서 계엄 해제 당신의 당 대표였으니까 당 소속 의원들 107명 중에서 누가 계엄에 찬성을 해서 계엄 해제 결의에 안 나오려고 했는지 그 사람들 명단을 달라는 이야기야. 밀고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버린,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한동훈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업자득이죠.